오늘은 을사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학을 음양오행, 사주, 명리학, 운명학을 배우는 겁니다. 운명학, 명리, 운명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운명의 이론에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음양학입니다. 음양학, 강하냐 약하냐. 사람의 그 성격을 보면은 아주 양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한 음의 성질,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조용하고 좀 소극적이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음이면서 양이에요. 목하는 양이거든. 봄은 양이요, 여름은 양 아닙니까? 그 음이면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요런 음양 오행의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오행의 이치. 음이면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양이면서도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입니다. 나무. 그 나무 가운데도 요거는 뭐냐? 생기가 있는 나무라 이거 생기. 그 표정을 보면 아주 생기가 있어요. 아주 밝고 명랑하고 뭔가 이 의욕적이고 이 을목의 그 특징입니다. 이 뭐 생기. 그리고 이 목이라고 하는 건 향상심. 나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뻗어 올라가듯이 이게 향상심. 그러니까 이게 곡직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나무는 곡직격이다 이게.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기상이 강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끈기, 열정, 자기 하는 일에 열정과 끈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열정과 끈기, 팔자라고 하는 게요. 근데 열정과 끈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열정과 끈기가 있느냐 이거예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밑에 불을 깔고 앉았습니다. 목생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야에 끈기가 있다 이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작입니다. 주작. 화는 주작이에요. 주작. 말을 잘하는 거예요. 표현력, 응용력. 그러니까 나무날에 태어나가지고 응용력과 표현력이 좋고 표현력이 좋으니까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표현력. 아나운서, 변호사, 학교 교수, 자유 이런 어떤 그 표현하는 거, 응용력, 그리고 연애 활동, 연예인들, 스타, 배우, 드라마, 연애, 또 노래, 가창력, 그리고 글을 쓰는 거, 작가, 작곡가, 소설, 드라마 소설 이런 그가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야로 자기의 재능을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특성, 표현력, 응용력,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가 뭡니까? 육친으로 보면 이게 암장이 병무경입니다. 병무경, 병무경. 그러니까 요 뱀띠는 뭐냐? 요 뱀띠는 병무경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천간 성질. 화라는 건 뭡니까? 화려한 거거든요. 화려한 거.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 연예인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화려한 거. 그리고 말 잘하는 거 병화는. 그런 분야로 나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적성을 알아야 돼. 자기의 적성.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무토 아닙니까? 목국토 정제입니다. 안정감 있고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관리 능력. 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 관리 능력과 안정입니다. 안정. 자기의 재산이 돈이 들어오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경건 뭡니까? 금극목. 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관리에 수양, 예절, 또 조직 생활에서의 인간관계의 적응성 이런 게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뱀띠의 특징입니다. 뱀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여름. 이게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려하다는 건 뭐냐? 역학은 역설적 사고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설적. 이렇게 화려하다 보니까 화려하지 않은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기운도 강한 겁니다. 기운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너무 화려하니까 화려하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기능. 그런 쪽에도 유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쪽.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또 수학적이라든지 이공계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이공계통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정신은 육체로 가고 육체는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육감적인 사람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는 육감적이거든. 머리에서 발걸음까지 육감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고갈이니까 신앙생활, 교회나 절이나 이런 신앙생활, 어떤 교양 강좌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남자는 정신으로 돼 있거든. 발가락까지 머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육감을 원해. 육체를 탐하고 성적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육감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리를 향하는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내가 몸이 뜨겁고 화려하다 보니까 조용하고 서늘한 쪽으로 선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기운이 그런 사람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 반경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 나가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운명의 이론이 음양오행이에요.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 이치를 잘 하셔야 돼. 이치. 그리고 계절로 4월이거든요. 그게 4월이고 목화다 이게. 그러면 목화가 나무하고 불 이게 낭비를 많이 해요. 그 건강적으로 뭐냐? 목은 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심장결합니까? 심근경색, 간경화, 간염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건강을 뭐냐? 수분 섭취를 잘해야 돼요. 수분 섭취. 그리고 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마살 아닙니까? 역마살. 인신사해는 역마살이에요. 역마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끈기가 없어요. 지구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포기를 잘합니다. 포기. 얼음에 처해서도 뭐냐? 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자포자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느 순간 죽을 때까지 자포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어려울 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가져와요. 동기부여. 가난할수록. 그게 부족한 거예요. 역마살은. 그건 이제 지구력. 실점을 잘 느끼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뜯어 곤치려고 하는 변덕이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변덕이라고 하는 게 장점은 창의력과 새로운 걸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좋지만은 끈기에는 안 맞는 겁니다. 역마살. 그래서 역마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뱀띠의 특징입니다. 역마살. 그 을사의 우선 일반적인 특징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사주를 봐야 됩니다. 사주. 그리고 목생화 말이 많고 편력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다가 보면. 그러니까 항상 뭐가 따라다니고 구설수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설수.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항상 해야 돼요. 말 한번 잘못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평생 쌓아놓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말 한마디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항상 요 을산 아래 태어난 사람은 말 조심을 하십시오 하면 요거 거의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거의 적중이 되는 겁니다. 을산은. 목화가. 그리고 12 신살로 보면은 이게 뱀띠는 뭐냐? 겁살이 있습니다. 겁살. 겁살이라는 건 뭐냐? 내 재산을 겁탈당한다. 남의 재산을 겁탈한다. 요런 그런 거가 있는 겁니다. 이 겁살. 그 다음에 여기 역마살이 있고 지살이 있어요. 그리고 망신살이 있습니다. 망신살. 그 망신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관제구설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법을 지키고 예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목생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관 아닙니까? 상관. 상관이라는 건 뭐냐? 관을 갖다가 상처 입힌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관을 놓은 사람은 항상 심신불안증이 있어요. 항상 내가 남 법에 의해서 내가 구속을 당할까, 어떤 관제 구설이 생기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왜냐? 자기가 법을 어기기 때문에, 예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걸 또 싫어해요.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적해주고 간섭해주는 소리를 싫어하니까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간섭해주는 얘기를 듣고 직언해주는 저 얘기를 들어야만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아첨해주고 칭찬해주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거의 아첨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데는 아첨하는 사람만 모이고, 아첨하는 사람만 모이다 보니까 직언해주는 사람이 없고, 직언해주는 사람이 오니까 사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오판을 해서 기업이 망하고 지도자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게 을사일의 지도자라든지 경영자라든지 정치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수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포태법상으로 보면은, 포태법으로 보면은 겁재, 천지, 연살입니다. 연살. 연살이라는 게 뭡니까? 도화살 아닙니까? 도화살. 그러니까 여행도 좋아하고, 여행하다가 보면은 이성교제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탈선도 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서 안 될 선을 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운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파동을 치게 돼 있어. 파동.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파동을 치서 더 좋은 결과가 가져오고,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그것이 파동을 쳐서 좀 더 부풀러져 가지고 부메랑이 돼 가지고 나한테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은 뭐냐,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성격이나 태도나 모습이나 예절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모든 것을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는 거. 그 역학이라는 게 뭐니까 천시학문의 천시.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에게는 세 가지 등급이 있어요. 선견지명을 갖고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지도자. 이게 상급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서야 변했구나. 그때야 변하고 나서 깨닫고 변하는 사람이 이게 중급이에요. 하급은 뭐냐? 시대가 바뀌고 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옛날식 고정관념, 옛날식 사고방식, 옛날식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살고 가는 사람을 하급으로 봐요. 상중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어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일본은 벌써 10년 전서부터 AI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 교육을 위해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교육시키려면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사가. 그걸 미리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그거 다 일본은 벌써 10년 전에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이게 시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교육 정책이라 이 말씀이에요. 뭐 시대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 경쟁이 뒤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은 외놈들은 조총을 들고 왔는데 신립장군은 기마병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참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고 로봇화 시대입니다. 해공군의 시대예요. 전쟁이 장기전이나 단기전이에요. 보병의 전쟁이 아닙니다. 육군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 전쟁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병 위주의 이런 국방 정책을 해공군 해병대 사령관
육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육군이라는 거는 점령을 했을 때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보병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정도로 보병을 유지하고 국방 정책도 개선해야 돼요. 정형화 시켜야 돼. 이제는요. 의무병제를 없애야 됩니다. 의무병제를. 이제는 의무병제를 없애고 보병적인 국방 정책을 갖다가 해공군 해병대를 강화시키고 직업군인제로 정형화시키는 그런 국방 정책으로 바뀔 천시가 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르고 국가의 재정 형편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력의 활용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지능을 활용할 인구가 뭐냐? 20대입니다. 20대가 가장 왕성하고 창의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4차 산업의 가장 적정선인 그런 인구가 바로 20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식으로 꼭 의무병제가 애국하는 거다고 하는 개념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제는 천신을 알고 해병대 위주의 정형화시키는 직업군인제로 바꾸고 의무병제도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 논리고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는 논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 정책은 이미 벌써 감군 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을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역학을 볼 때는 뭐냐? 그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예요. 기가. 그 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망. 그 공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망이라는 건 텅 비어있다 부실하다 이거예요.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기후 경술신의 임자 개축 요 을사는 요 갑진 그 계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에서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개가 끝날 때 그 잠 첫째 자 둘째 자가 공망이에요.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후 경술신의 임자 개축 인묘가 공망입니다. 인묘. 요런 이치를 잘 하시는 게 사주를 푸는 겁니다. 인묘. 그럼 예를 든다면 여기 인월에 태어났다. 이 양인격 아닙니까? 양인격은 신강사주예요. 자기 주장에 가고 타인멸시예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공망을 맞았다. 그럼 양인의 그 기운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역학이라는 건 다름없어요. 음양, 오행 그리고 지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환경과의 육친을 살피는 거예요. 육친. 육친. 그럼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4월에 태어났다는 목생화 아닙니까? 그 화가 둘이잖아요. 그 목생화는 뭡니까? 육친적으로 식신상권 아니에요. 그럼 능력이 있고 임경변이 강하고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많고 주장이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가수나 변호사나 이런 말로 표현하는 그런 직종으로 가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그게 둘이 있으니까 그 기능으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음영의 부조가 돼서 태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땐 뭐냐? 금과 수가 들어와서 이걸 조율해주면은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사회활동이 원만하게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잘 풀릴 때는 그쪽으로 이끌어주는 스승도 만나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불이 넘치게 되다 보면 자기 주장과 외골수로 나가고 정보 수집도 안 하고 남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불운이에요. 운이라는 거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신을 깔고 있었다. 신. 금극몽 아닙니까? 정관 아닙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럼 직장을 가든지 간에 공무원을 하든지 간에 어느 분야에 서든지 관리 능력과 그 통솔할 수 있는 예절도 바르고 조직 능력도 있고 자기 관리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가라든지 지도자라든지 혹은 최고 경영자라든지 이런 쪽에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여가 유가 들어왔다. 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편관이 됩니다. 사유치 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월지에 뭐가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거 봐가지고 합이 되면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금의 성질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 금의 성질이 많아지면 요 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배겨나겠습니까? 힘들어요. 자녀가 많이 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관직을. 그럴 때 옆에서 토가 있다. 무토나 기토가. 그러면 이 무토, 그 다음에 옆에 수가 있다. 그럼 수생목해주면은 이 사주가 괜찮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역학은 이렇게 세력의 변화를 잘 봐야 돼요. 세력. 역학은 뭐냐? 태가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태가불급. 뭐든지 오행이나 음과 양에서 너무 양이 많다든지 목이 많다든지 화가 많다든지 그럼 금이에요. 병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억제해주는 그걸 가지고 뭐라냐? 억부용신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족하다. 부족한 거는 뭡니까? 목이 부족하면 목을 도와주는 비견겁이나 인수가 좋은 것이고 이렇게 세력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천간에서 여기 예를 들면 신을 만났다. 항상 무와 기를 빼놓고는 천간 열자가 항상 충을 만나는 때가 옵니다. 을신충이니 병인충, 정계충, 갑경충 이게 충이 옵니다. 충이라는 게 뭡니까? 10년 속에 한 번은 나를 흔들어 놓는 기운이 있다고 하요. 그때 신상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충이 왔을 때 운이 좋으면 모든 게 안정적이면 좋은 변화가 오는 거고 운이 나쁠 때 충을 만나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요런 변화의 이치를 잘 잡아야 돼요.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충여관계. 그 다음에 원진, 요게 술이 들어왔다. 사술 원진이에요. 원진이라는 건 뭐냐? 남을 탓하고 원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윗사람이 지적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잔소리하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원만치 못하는 거예요. 요런 게 있는 사람 남을 원망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많이 하면 직장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상사가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나를 발전시키고 수양을 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회사 발전을 위해서 애사심으로 하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적하고 간섭하는 얘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직장 생활도 승진도 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술의 원진이 있으면 항상 자기 하는 일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팔자에 이런 원진살이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걸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생활과 생각과 인간관계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알고 수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모든 것이 뭐냐? 일이 안 풀리는 원인은 원망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원망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부자들한테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와서 돈 빌려달라는 얘기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부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냐, 누가 돈 달라,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또 귀찮은 일이 생겼네 하면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절대 친구지간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이만 나빠지고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동정심에 오히려 호소하는 건 좋아요. 내가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는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요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부자들의 생리에 이것이요. 절대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친척이나 이웃에서 친구가 안 도와준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주팔자에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고 내가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을사라고 하는 것이 연애와 있다. 연애, 을사. 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제 전체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도 을사지만 연주도 을사다고 하면은 일사 똑같아.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을주 연에 있으면 띠가 연에 이렇게 와 있어도 그 다음에 여기 시주에 예를 든다. 시주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건 뭐냐,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를 중심으로 시가 무슨 시에 태어났느냐, 이게 말년을 지배하는 거다. 말년의 운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봄에 뿌린 씨앗을 가을에 추수하듯이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무가 태어났다. 그럼 목극토 아닙니까? 근데 요 밑에 요 무진을 태어났다. 그러면 무진이면 재물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년은 재물이 좋은 거예요. 열매를 잘 맺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이럴 경우에 신강사주일 경우에는 여가 모골에 태어났는데 모골에 태어났다는 신강사주 이 돈을 다 받아먹어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든다면 토가 많은데 또 토가 들어왔다. 그럼 이 주변 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목과 인수가 있으면 이걸 받아먹지만은 이 무진시에 태어난 사람 밑에서 목을 도와주는 그런 목이라든지 화가 없으면, 수가 없으면은 이 재물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게 통변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변화, 합충의 변화, 원진살, 그리고 일주의 그 성향, 그래서 직업, 성격,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사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은 이 을사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간이라고 했습니다. 간. 욕심이 많아요. 이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또 향상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오판하기 쉬우니까 분수를 지키고 말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을사일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